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한순간에 갑자기 모든 걸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면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거나 아니면 어디로 멀리 떠나 도망가고 싶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 미국 LA 교회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로 인해 평생 쌓아올린 집과 추억이 잿더미로 변한 두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혼란 속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어떤 기적 같은 일을 겪게 되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분 잠깐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되니 1초만 투자하셔서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해리엇입니다. 미국 LA에서 온 63살 은퇴 간호사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것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날의 사건 때문입니다. 저는 한때 LA 교외의 아름다운 주택가에서 살았습니다. 63년 인생 대부분을 보낸 곳이죠. 30년 동안 간호사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남편과 함께 장만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연기가 보일 뿐이었죠. 뉴스에서는 산불이 발생했다고 했지만 LA에서는 가끔 있는 일이라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거세지면서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경찰이 대피 명령을 내렸을 때는 이미 하늘이 시뻘겋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급하게 여권과 중요 서류만 챙겨 나왔습니다. 길가에 서서 지켜보는데 화마가 순식간에 저희 동네를 집어삼켰죠. 꿈이길 바랐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며칠 뒤 돌아왔을 때 제 눈앞에는 잿더미만 남아 있었습니다. 35년간 가꾼 정원도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앨범도 모든 게 사라졌죠. 보험회사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전소라 보상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부 지원금도 턱없이 부족했죠. 매일 폐허가 된 집터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웃들도 하나둘 떠나갔죠. 임시 거처에서 지내며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위해 모아둔 저축도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죠. 절망적인 순간 서울에 사는 제 딸 클라라가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한국인 사위인 정훈과 함께 사는 클라라는 제가 한국으로 오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죠. 처음에는 황당했습니다. 63년을 미국에서만 살았는데 이제 와서 한국이라니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LA에 남아봤자 희망이 없었죠. 보험금도 나오지 않았고 집을 다시 지을 여력도 없었습니다. 나이도 있는데 새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죠. 딸이 보내준 서울 사진들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깨끗한 거리, 반짝이는 고층 빌딩, 현대적인 아파트들. 낯설었지만 새로운 희망이 보였죠. 클라라는 매일 영상통화로 한국의 장점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결국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남은 짐을 정리하고 이웃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LA의 마지막 풍경이었죠. 하늘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여전히 곳곳이 검게 타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국어 인사 연습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었죠. 창밖으로 펼쳐진 태평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구나. 비행기가 이륙할 때의 그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두렵기도 했고 설레기도 했죠. LA에서의 삶은 끝났지만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제가 곧 경험하게 될 놀라운 변화들을요.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피곤할 법도 한데 제 눈은 생생히 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거든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딸 클라라와 사위 정훈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정훈의 얼굴은 처음 보는 것 같았죠. 결혼식 때 봤던 것이 벌써 3년 전이니까요. 두 사람 다 한결같이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에 계속 시선이 갔습니다. 깜깜한 밤인데도 거리는 밝고 활기찼죠. LA에서는 이런 시간이면 으슥한 느낌이었는데 말입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식당과 편의점이 문을 열고 있었고 사람들이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돌아다녀도 괜찮은 거예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죠. 클라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여긴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도시 중 하나야. 밤에도 전혀 걱정 없어요. 차가 고층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습니다. LA의 주택가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죠. 깔끔하게 정돈된 조경, 밝은 조명, 24시간 상주하는 경비원까지. 마치 호텔 같았습니다. 현관문 앞에 도착하자 사위 정훈이가 어머님, 여기서 신발을 벗으시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문화라는 걸 들었었습니다. 조금 어색했지만 깔끔해 보이는 게 마음에 들었죠.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느낀 건 따뜻한 기운이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죠. 히터가 보이지 않는데 바닥이 따뜻했거든요. 정훈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돌이라고 해서 바닥 난방 시스템이에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데 현대식으로 발전시킨 거죠. 피곤했던 발바닥이 따뜻한 바닥에 닿자 긴장이 풀렸습니다. 클라라가 내어준 실내용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들어갔죠. LA의 집이 모두 타버린 후 임시 거처를 전전하다가 이렇게 아늑한 공간에 들어서니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서울의 모습이었죠. 문득 LA에서의 마지막 날이 떠올랐습니다. 시커멓게 타버린 집터와 쓸쓸했던 거리를요. 그런데 지금 이곳은 이렇게 활기차고 안전한 느낌이었습니다. 클라라가 주방에서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한국의 전통차라나요? 향긋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라면 새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첫날 밤 온돌방에 준비된 침구에 누웠습니다. LA의 재난 이후 처음으로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었죠. 시차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두렵기도 했지만 예상과 달리 이곳은 놀라울 만큼 안전하고 현대적인 도시였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려는데 클라라가 핸드폰을 보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LA 소식이었죠. 엄마, LA에 폭우가 온대요. 산불 났던 지역에 산사태 위험이 있다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산불로 다 타버린 우리 동네는 산자락에 있었거든요. 클라라가 보여준 뉴스 영상에서는 검게 탄 산비탈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전 이웃이었던 분들의 임시 거처마저 위험해 보였죠. 정훈이 출근하기 전에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당분간은 한국에서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A 상황이 심각해 보이네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간들 갈 곳이 없다는 걸요. 집은 이미 잿더미가 됐고 보험금도 나오지 않았죠. 산사태 위험까지 더해지니 복구는 더욱 요원해 보였습니다. 그날 점심 클라라가 회사에서 잠깐 와서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미역국을 끓여봤어요. 한국에서는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이래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의미로 준비했어요. 따뜻한 미역국 한 숟가락을 떴는데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아침부터 답답했던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죠. 국물이 뜨끈하니 제 마음도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클라라가 수저를 내려놓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계속 사세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던 것도 늘 마음에 걸렸는데. 이참에 아예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시는 건 어떠세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LA에서의 삶은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 63년을 살아온 곳인데.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집도 이웃도 추억이 담긴 물건들도 모두 사라졌으니까요. 저녁에는 정훈이 된장찌개를 사왔습니다. 어머님, 한국의 전통 음식이에요. 된장은 오래 숙성할수록 깊은 맛이 나는데 우리 전통 장인들은 이걸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 숙성시킨답니다. 된장찌개의 구수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한 숟가락 맛보니 깊은 맛이 확 퍼지더군요. 정훈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된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맛을 내요. 어머님의 한국 생활도 그렇게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LA의 뉴스는 계속해서 암울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해졌습니다. 아침에 미역국, 저녁에 된장찌개. 낯선 음식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정성이 느껴졌거든요. 결심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요. 클라라와 정훈의 진심 어린 배려, 하나하나 새로 배우는 한국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의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클라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살아보려고 해. LA 생각은 이제 그만하기로 했어. 클라라가 환하게 웃으며 절 안아주었죠. 그리고 출근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진짜 한국 생활 시작해볼까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한 달을 넘어가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나둘씩 하게 됐습니다. 특히 서울의 디지털화된 생활 방식은 제가 상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었죠. 처음 지하철을 탔을 때가 기억납니다. LA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깨끗함이었죠. 클라라가 교통카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하나면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탈 수 있어요. 현금 안 들고 다녀도 돼요. 지하철역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 열차 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플랫폼에 설치된 스크린 도어가 눈에 띄었죠. 정훈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안전을 위한 거예요. 한국은 안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더 놀라운 건 배달 문화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클라라가 스마트폰으로 몇 번 터치하더니 1시간도 안 돼서 치킨이 배달됐죠. 엄마, 여기선 음식뿐만 아니라 생필품도 다 배달돼요. 심지어 새벽 배송이라고 해서 밤에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에 도착하는 서비스도 있어요. 아파트 현관문도 신기했습니다. 비밀번호만 누르면 문이 열리는 거죠. 열쇠를 찾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정훈이 디지털 도어록 사용법을 알려주면서 말했죠. 이제 한국에선 열쇠 없는 생활이 당연해졌어요. 지문이나 얼굴 인식으로 여는 곳도 많아요. 동네 은행에 갔을 때도 깜짝 놀랐습니다. ATM에서 통장 정리를 하는데 영어 서비스가 있더군요. 창구 직원도 기초적인 영어로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습니다. LA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편의점은 또 어떻고요? 24시간 문을 여는 건 기본이고 택배 접수부터 공과금 납부까지 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길거리 곳곳에 있는 편의점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그 편리함에 완전히 매료됐죠.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웃들의 배려심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누구나 먼저 인사를 건네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도와주었죠. 영어를 못해도 손짓 발짓으로 소통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동네 산책을 나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걱정이 되기 시작할 때쯤 근처 카페 주인이 다가와서 도움을 줬죠. 클라라에게 전화도 걸어주고 물도 한 잔 건네주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이곳은 정말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구나. 서울의 밤거리를 걷는 것도 이제는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밝은 조명, 늦게까지 열린 가게들, 그리고 곳곳에 있는 CCTV까지. LA에서는 상상도 못할 안전함이죠. 늦은 시간에도 여성들이 혼자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신기합니다. 클라라가 알려준 대로 스마트폰 지도 앱을 사용하니 길 찾기도 쉬워졌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부터 버스 도착 시간까지 한눈에 볼 수 있더군요. LA에서는 차가 없으면 꼼짝할 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대중교통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2번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한국어를 배우고 있죠. 선생님은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수업이 끝나면 다 같이 한국 전통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장을 보러 갈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카트를 끌고 다니며 한국의 다양한 식재료를 구경하는 게 취미가 됐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직원들이 번역기를 켜가며 설명해 주는데 그런 세심한 배려가 정말 고맙습니다. 그즈음 LA에는 저 말고도 또 한 사람이 비슷한 운명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적응하고 있을 때 LA의 한 임시 거처에서는 58살의 부동산 중개인 그렉이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죠.
그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렉입니다. 제 이야기는 해리엇의 그것과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저도 그 끔찍한 LA 산불의 피해자였거든요. 그렉의 20년 된 부동산 사무실은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였죠. 모든 게 너무나 빨리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에서 급하게 서류 몇 개 챙기고 나왔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화재 진압이 끝나고 돌아와 보니 제 인생의 흔적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부동산 서류들, 거래 기록들, 고객 명단. 모든 게 제가 되어버렸죠. 집도 완전히 타버려서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전소라며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대출을 알아봤지만 나이 때문인지 쉽지 않았죠. 임시 거처에서 지내면서 매일 밤 천장만 바라보며 한숨 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10년 전에 이혼한 한국계 전처의 삼촌이었습니다. 그렉, 지금 어디서 지내고 있나? 뉴스 봤네. LA 산불 피해가 크다던데 괜찮은가?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목소리였죠. 이혼 후에도 가끔 연락하며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삼촌은 곧바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빈 방이 있어. 한국에 와서 당분간 지내다 가게. 여기는 살기 좋아. 내가 작은 건물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2층 방 하나 비어 있으니까 그거 쓰고. 처음엔 황당했습니다. 미국에서 나고 자란 제가 한국이라니요. 게다가 전처 삼촌 신세를 진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임시 거처 비용은 계속 늘어갔고 나이 때문에 새 사업을 시작하기도 쉽지 않았죠. 사무실 재건을 위한 대출도 거절당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또다시 삼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한 번만 더 생각해보게. 여기 와서 새로 시작해보는 건 어때? 한국은 지금 많이 발전했어. 미국보다 나은 점도 많다네. 결국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자존심 상하고 창피했지만 달리 선택지가 없었죠. 남은 짐을 정리하고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LA 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여전히 화재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LA에서의 삶은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 58년을 살아온 곳인데 말이죠. 그래도 이제는 앞만 보고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뒤돌아봐도 남은 건 잿더미뿐이었으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으로 LA의 마지막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간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에서는 작은 희망이 움텄습니다. 어쩌면 이게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저와 그렉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공간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제가 서울의 현대적인 아파트에서 지내는 동안 그렉은 시골 소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거든요. 저는 매일 아침 서울의 아침 풍경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딸 클라라와 사위 정우는 출근하기 전에 항상 제게 오늘의 계획을 물어보죠. 엄마, 오늘은 어디 가보실 거예요? 라고 말이죠. 반면 그렉은 전처 삼촌이 소유한 작은 건물 2층에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건물 앞으로는 논과 밭이 펼쳐져 있고 멀리 산이 보이죠. 삼촌은 매일 아침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를 들고 그렉을 찾아옵니다. 그렉, 이거 먹어보게. 우리나라 채소가 얼마나 신선한지 알게 될 걸세. 제가 디지털 도시 생활을 배워가는 동안 그렉은 시골 인심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키오스크로 카페에서 주문하는 법을 배웠죠. 그렉은 동네 할머니들이 직접 담근 김치와 된장을 선물 받고 이웃들과 함께 장독대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울에서는 제가 영어로 소통이 안 될 때마다 젊은이들이 번역기를 꺼내 도와줍니다. 반면 시골에서 그렉은 할아버지들과 손짓 발짓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서투른 소통이지만 그 속에서 피어나는 정이 있었죠. 어느 날 저는 아파트 주민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영어 통역 서비스까지 제공해 주더군요. 같은 날 그렉은 마을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통역은 없었지만 음식을 나누고 막걸리를 함께 마시며 마음으로 소통했다고 하네요. 제가 서울의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즐기는 동안 그렉은 시골 장터에서 장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신용카드로 깔끔하게 결제를 하면 그렉은 할머니들이 덤으로 더 얹어주는 야채를 양손 가득 받아들고 돌아왔죠. 반면 저는 도시에서 매일 새로운 첨단 기술을 만납니다. 얼굴 인식으로 열리는 현관문, 음성으로 작동하는 가전제품들. 그렉의 하루는 좀 다릅니다. 마당에 빨래를 널고 텃밭에서 고추를 따고 이웃과 막걸리 한 잔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서울에서 저는 여전히 서양식 아침을 즐기지만 그렉은 어느새 된장국과 김치를 즐기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냄새가 강하다며 거부감을 보이던 그렉이 이제는 매운 김치를 찾을 정도가 됐다네요. 제가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에 감탄할 때 그렉은 한국의 전통적인 모습에 매료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그렉에게서 문자가 왔죠. 해리엇, 아마 당신은 서울의 편리함에 놀라고 있겠지만 난 여기 시골의 느림과 여유에 빠져들고 있어요. 처음에는 미국인인 우리가 이렇게 다른 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방식대로 우리는 이 나라에 적응해 가고 있었죠. 저는 서울의 빠른 템포에 맞춰 걸음을 재촉하고 그렉은 시골의 여유로운 리듬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마치 동전의 양면 같았습니다. 하나의 나라, 두 개의 전혀 다른 모습.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똑같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있었죠. LA의 화재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각자의 방식대로 우리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클라라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구청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수업을 한다는데 들어보시는 건 어때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제는 정말 한국어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영어로만 소통하자니 한계가 있더군요. 수업 첫날, 살짝 긴장된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수강생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죠. 선생님은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네요. 저기 앞쪽에 자리가 있어요. 수업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실 뒷문이 열렸습니다. 늦게 도착한 수강생이었죠. 죄송합니다. 서툰 한국어로 사과하는 그 목소리가 왠지 귀에 익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죠. 그래. 정말 그렉 맞나요?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뒤늦게 들어온 사람은 바로 그렉이었죠. 그렉도 저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해리엇? 이렇게 만나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선생님은 잠시 수업을 멈추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짧게 포옹을 나눴죠. LA에서 마지막으로 본 이후 소식이 끊겼던 이웃이 외지인 한국의 한국어 교실에서 만나다니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복도로 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렉은 LA를 떠난 후의 이야기를 들려줬죠. 전처 삼촌의 도움으로 시골에 정착하게 된 일,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곳 생활이 좋아졌다는 것까지. 시골에서는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와요. 한국어 없이는 이제 더 이상 지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렉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그렉은 주문할 때 아메리카노 하나요라고 말하더군요. 서툴지만 한국어로 주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뒤질세라 저는 카페라떼 주세요라고 주문했죠. 우리는 LA에서의 그날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날의 기억, 막막했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이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준 것 같다고 이야기를 나눴죠. 전 요즘 마을 할머니들이 담가주시는 김치가 맛있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렉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냄새가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매운맛도 즐길 수 있게 됐다니까요. 저도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울의 편리한 생활, 딸과 사위와 함께 지내는 일상, 점점 익숙해지는 한국 문화까지.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이곳에서 어느새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어가고 있다고요. 매주 여기서 만나요. 우리 둘 다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다음에는 한국어로 대화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제안했더니 그렉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그렉이 말했습니다. 해리엇,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서 다시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LA의 그 화제는 끔찍했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것 같네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매주 한국어 수업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서울과 시골 서로 다른 곳에서 살고 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우리는 이제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한국어를 배우고 이 나라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꿈을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에 온 지도 6개월이 지났네요. 이제 저는 딸과 사위의 도움으로 작은 오피스텔을 구해 독립했습니다. 비록 좁은 공간이지만 제 집이 생겼다는 사실이 정말 기뻤죠. 그렉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시골에서 전처 3촌의 건물을 관리하며 의외로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꺼렸던 일이 이제는 그의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정훈의 부모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시부모님이라고 하시더군요. 따뜻한 정이 묻어나는 한국식 반찬을 한가득 들고 오셔서는 어머님, 많이 드세요 하시며 챙겨주셨습니다. 그렉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처와 조심스레 연락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서로 오해했던 부분들을 풀어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 전처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니 예전에 있었던 갈등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주말이면 저와 그렉은 한국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 서울 곳곳을 다닙니다. 시장에서 물건값을 흥정하고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때로는 길도 물어보면서 말이죠. 서툰 한국어지만 시도할 때마다 한국 사람들은 따뜻하게 응원해 주십니다. 지난 주말에는 그렉이 제안한 나들이로 시골 마을 꽃 구경을 다녀왔습니다. 마을 전체가 벚꽃으로 뒤덮여 있었죠. 그렉의 이웃 할머니들이 손수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도 먹었습니다. 옛날 도시락이라더군요. LA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경험이었죠. 그렉이 말했습니다. 해리엇, LA에서 그 화재가 났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행이 마지막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곳에서의 삶이 새로운 축복처럼 느껴지더군요. 클라라와 정훈의 사랑, 시부모님의 따뜻한 정, 이웃들의 배려, 그리고 그렉과의 우연한 재회까지. 요즘은 아침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운동을 하시는 어르신들, 반찬을 나누는 이웃들,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는 행인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제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어 교실에서는 이제 기초적인 대화가 가능해졌고 서로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실수투성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죠. 그렉은 이제 시골 생활에 완전히 매료되었다고 하네요. 텃밭을 가꾸고 마을 행사에 참여하고 이웃들과 정을 나누는 살.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그가 이제는 한국의 시골 생활을 진정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LA의 화재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 사건이 우리를 더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어준 것 같네요.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요. LA의 잿더미 속에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의 한국에서 새로운 이야기로 피어나게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자, 여러분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LA 화재로 모든 걸 잃고도 새로운 삶을 찾아 먼 타국 한국에 오게 된 해리엇과 그렉. 그들이 겪은 이야기는 비록 한편의 스토리일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가족과 이웃, 그리고 삶을 이어가는 힘을 떠올리게 합니다. 끝까지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